정책 규탄 집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등 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난 9월 10일 춘천시청 앞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영세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 소비세 소급 추징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정영수 강원시의장께서 불신을 시도하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위독한 상태에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소중한 한 목숨을 버리고라도 수많은 회원동지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영수 강원 최장의 빠른 K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도.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대장이신 직능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시고 우리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상임대표이신 오성 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후부터는 별도의 인사 없이 참석하신 단체장님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흥회 이효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음악시작군협회 신상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외식업중흥회 서울지회비의 민상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계속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신용식 회장님, 한국노래문화중앙회 이상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프로사진협회 성철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영상문화시설중앙회 배동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미용경영자협회 정현모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마사지사협 총연합회 송석연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김병건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자동차기술연합회 윤병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AS정보통신협회 김용모 회장님, 한국맞춤연구협회 박인호 회장님, 한국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연합회 박성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제 헬뷰터 힐링협회 김용태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담배 판매인 중앙회 오재세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떡류가국 축구협회 김재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 숙박업 중앙회 박옥강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로나 채영미 채용관리 한만수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마사치정부 중앙회 김상규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C중앙회 민상현 회장님, 부회장님, 앞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한 다음은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오석 상웅 대표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춘천 집회에서 반상에 오르시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이 정도 잡혀있고 움직여서는 안되지만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석 상임 대표님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시는데 힘들으셨죠? 오늘 우리가 왜 왔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왔죠? 먹고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돈 없습니다. 그쵸? 영업 안 되죠? 손님 없죠? 현실을 외면한 국세청은 여러분들에게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골목 상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외식 산업에는 소위 식자재 등 농수산물 의제 매입 공제를 이제 거부하고 있고 의제 매입 한도를 30%로 축소함으로써 우리 골목 상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납세 능력이 없는 영세 유흥주점에 아무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 여기 무대 앞에 있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소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노래 연습장의 불법 업소보다 더 초라하고 더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세금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가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소위 탁상행정의 표본에 대한 그 극히 극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국세청을 방문했습니다. 국세청 문턱이 얼마나 높던지 면회조차 거절했습니다. 상담조차 민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현관 앞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국세청 문턱이 그렇게 높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소위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만약에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아마 맨발로라도 뛰어와서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현실에 급급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힘없는 자영업자로서의 서름을 저는 요즘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은 바로 우리 자영업자를 규합하고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악법들을 고쳐서 우리 자영업자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한 시민단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우리의 알 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보다 더 많은 몇십 배에 이르는 우리 천만에 이르는 직능 자영업자들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골목상권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국세청에 가도한 소위 취징 세금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입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정부가 싼 이자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자금, 싼 이자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손님이 없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자영업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3년 주기로 외식업을 비롯한 모든 자영업자가 근 70%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호소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관공서, 대기업 손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호소문 만들고 호소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소리, 자영업자 골목상권 국회가 열리면은 입버릇처럼 외쳐댑니다. 근데 국회 안에 현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회 안에 자그마치 구내식당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가 신세계,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서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용히 해! 이거 단상에 올라와. 절로 가야지. 너 목소리가 커가지고 나보다 더 커. 조용한. 자, 그 조용히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서 소위 질서 지키는 시민으로서 우리 알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소위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회원들이 말하는 그 목적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1.5%로 해결한 그 화려한 경험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해냈죠? 바로 우리의 힘은 얼마든지 우리가 영업할 수 있는 좋은 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절대로 흥분해서
여러분들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정영수 지회장이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문제를 안고 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골목 상권 사업자로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협조할 수 있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은 2시 30분에 집권여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국회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수뇌부에서도 우리의 정책 건의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 지회장의 헌신적인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 가격한 행동의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검문의 요청을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정영수 지회장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국회에 다녀와서 민주당에 다녀와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서서 간절한 호소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마트를 통해서 자영업자의 매출 50%를 앗아갔습니다. 지금은 구내 식당을 통해서 우리의 손님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모든 급식 시장은 재벌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밥장사까지도 재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학교 급식, 병원,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찰, 이곳에 구내식당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관공서 이곳은 얼마든지 밖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아울려서 우리의 손님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다. 손님이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한다고 그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결국 망하는 것은 시간만 연장할 따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대기업과 관공서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구청, 시청, 구내식당 가면은 공무원 반, 민원인 반, 소위 손님을 구내식당으로 싹쓸이해서 손님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소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상생을 늘 이야기하는
소위 공무원과 대기업은 우리 골목 상권과 진정한 상생은 바로 손님으로 돌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국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간에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오늘 우리 모인 우리의 발음이 무엇인지 한국 외식업 중앙회 서울승합위의 맹상은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 회장입니다. 세금 폭탄을 우리에게 안겨준 이 현실 너무나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금 폭탄이 무엇이냐? 한 달 전에 정부에서 5천만원 월급쟁이들한테 세금 폭탄되었다고 전 난리를 치고 지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세금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의제비 공제율 30% 상한선 두고 세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현 내는 세금의 많게는 4배, 적게는 1배 반을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 잘 따라서 순치가 돼서 말 잘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했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추세에 장사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영업자한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겁니까? 법인세 올리고 부자 세금 올려야 됩니다. 우리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저께 유흥업 강원도시장님이 분신을 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기에 분신을 한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못했는데 정부에서는 끝까지 음식업, 유흥업, 여러가지 업종의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업 하는 분들 장마지고 애가 출연해갖고 소마지 키우고 농사 짓는 분들 망하면은 정부에서 시가 보상 100% 보상입니다. 우리 음식업 쪽 켄터키집 회사 망하면은 정부에서 보상할까요? 땡전한 보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 모든 농민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정치인이고 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다 들어줬던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존경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 뽑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뽑아서 잘 먹고 우리도 잘 살아야 돼요. 이번 이를 계기로 정말 정책을 이반을 하시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뜰살뜰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세상에서 제일 착한 분이 농사 짓는 분이고 두 번째로 착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음식업을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푸대접할까요? 우리가 손찌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은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고 관철시키자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사업 날로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 분신하신 정영서 강원수의장의 위에서 마음을 담아 손수서신 시안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 회장이신 문성교 회장께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정명수 회장님하고는 같은 동료 회장님이시고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시고 또 24년간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을 강원도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빨리 지금 조속히 방패가 좀 되도록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명수 열사여, 그 이름 영원하라. 가난한 자도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누가 마다하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다. 그러나 무허가 음성업자들은 눈 감아주고 당당하게 세금 내는 업소만 손해보고 있다. 영세 유흥업소에 수복하여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세무행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술장사꾼이 말이라고 무시하고 소외되고 외면당했다. 이런 모순된 재정과 부패된 세리 축제를 위해 남이 탓하지 않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책무를 알고 분명히 일어난 정명수 열사여,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2만 5천개의 업소를 대변하여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바쳐 봉사했다. 영세 유흥업소의 생활 발전을 위해 봉사해준 지 반평생. 그 대가는 죽음이란 말인가. 사나운 파도도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없듯이 우리는 결코 정의를 이기지 못하리라. 정의의 불길이여 영원히 타오르라. 우리 모두 단결하여 정명수 열사의 뜻을 받들어 뜻이 발전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리라. 정명수 열사여. 한국 프로사진협회 성철영 회장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수시장 침체와 대기업의 영업침해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과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은퇴한 대비규모 세대까지 자영업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영업은 과밀 포화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안팎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점들은 고객을 잃고 상권이 위축됨으로써 골목상권 전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처럼 골목상권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구내식당을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제 매입제 공개 30% 한도 설정을 즉각 철회하라! 세 번씩 해주세요.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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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35평 미만 영세한 유흥주점에 부과한 계절 소비재 소급 추징을 즉각 철회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개별 소비세 제도를 폐지하라!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의 불급한 구내 식당을 폐지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 2013년 9월 14일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2천만 직무인 600만 자영업체 기원 일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지부 김동만 회장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협회가 존재해야지만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죠? 유흥협회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유흥가족분들은 상식이 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유흥가족 외에 있는 민간인들께 제가 좀 상식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를 잡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기자님들입니다. 정확한 잣대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지만은 질서가 잡힙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노래방에 10만원 이상 매출은 뭡니까? 술이나 안주를 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있는 양반들은 10만원 이상의 매출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세금을, 유흥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역시 단란주점도 30만원 이상의 매출이 올라온다는 것은 순수하게 술만 팔아서는 산술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세무조사를 해서 동등하게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운영위원회라는 게 국회의원이 있대요.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국회의원 내에 다수가 이걸 만들어서 진행했다라고 세무서 면담 결과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달받고 전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길부 의회께 여쭙겠습니다. 정중히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법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전혀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떤 법이나 행정을 만들 때는 섬세하게 민초들의 마음을 읽어서 섬세하게 부모와 엄마와 그런 마음으로 법을 좀 만들어달라. 당의 시작해서 만들지 말고 국회에 한 표를 던질 때는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한 표를 발행해달라. 이런 국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합니다. 정영순 지회장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분이 열사지문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잣대에 대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의견이 관찰될 때까지 절대 모든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김동만 동해시 시민에게 깜짝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엔 돈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열심히 수출해서 번 돈, 대기업들이 동네 구멍가게 손님까지 빼앗아서 장사해서 번 돈이 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오순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소급 부과한 개별 소비세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하경제와 전혀 역행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훈 대표와 정책위 의장 외에 수석 부대변인 등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픔을 분명히 전달하고 의제 매입을 비롯한 유흥주점 35평 미만의 소득 추진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서 민주당에서도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영업자도 당대표가 만나줄 수 있는 상대로 성장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영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총회장으로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의 상임대표로서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 골목상권 자영업자 모두의 문제 해결,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유흥주점 하는 여러분들의 서러움을 제가 갚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실은 국세청에 2차 집회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제가 5시 반에 국세청 간부들과에 대한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앞서 10시 40분경에 강원도 지회 임원들이 국세청을 방문했고 저는 어저께 이미 정책 건의서를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소상하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소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하면서 소위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한 정명수 지회장의 계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원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 정책건에서 민주당은 이미 전달이 되고 새누리당의 당대표실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민원실장과 정책위 의장에게 새누리당에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났으니까 이제 전달을 하고 우리 집행부가 새로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할 모든 문제를 의논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